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핏박스 2.9 버전에 새로 추가되거나 혹은 수정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정리를 좀 해뒀는데 한번 차근차근히 변경된 거나 추가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add property skill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고요. 어떤 스크립트인지는 여기 제가 간단하게 텍스트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속성을 Shift 클릭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된 속성을 내가 선택한 레이어를 대상으로 뭐 키를 추가하거나 혹은 선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다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기존에는 요게 있었습니다. Property Selection, 그러니까 어떤 속성을 선택하는 그런 스크립트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뭐 어떤 건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패스라는 속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 하단에 툴팁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뭐 패스가 뭐 여러 개 있다면 뭐 다중 레이어도 상관없고요. 뭐 그룹의 그룹도 상관이 없고요. 자, 보면 이 안에 패스라는 속성이 있겠죠. 그 패스에 내가 키를 추가하고 싶다면 얘를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키가 추가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패스라는 속성에 키가 추가되죠. 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얘를 클릭만 하면 이렇게 키가 추가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다른 어떤 속성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속성이라면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오페서티와 뭐 스트로크, 위드라는 요 두 개의 속성에 키를 찍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먼저 기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자, Shift 클릭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Shift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한 속성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툴팁을 보시면 바뀐 걸 알 수 있죠. 오페서티와 스트로크 위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어떤 레이어든지 다 선택을 하고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키가 찍힙니다. 그것도 내가 선택한 오페서티와 위드 쪽에 두 개 키가 찍히죠.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은 얘만 선택했기 때문에 레이어.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자, 키 다 지울게요. 가끔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 쉐입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쉐입의 그룹마다 어떤 트랜스폼이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스케일이라는 거, 포지션이라는 거,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트랜스폼에 있는 스케일, 포지션 이런 거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이 명칭과 실제 애프터 이펙트 내부에서 사용되는 명칭은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룹의, 그러니까 쉐입 그룹의 포지션과 스케일, 뭐 또 하나 해볼까요? 뭐 로테이션까지 다 해볼게요. 이렇게 몇 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네들을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Shift 클릭, 등록되었습니다. 자, 툴팁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된 걸.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든 레이어 선택을 하고 얘만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키가 찍힙니다. 그 속성 모드에. 자, 클릭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쉐입 그룹의 트랜스폼에 있는 포지션, 스케일, 여기 로테이션, 스퀘어 이런 겁니다. 자, 얘의 트랜스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레이어의 트랜스폼에는 키가 안 찍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같아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꼭 이렇게 쉐입만 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속성이든지 뭐 내가 어떤 일반 레이어에 뭐 원하는 어떤 속성, 키를 찍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으면 원하는 거 그냥 다 선택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레이어든지 몇 개든지 클릭하시면 거기에 키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럴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레이어를 한 4개 정도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펼쳐 놓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보시기 좀 편하라고요. 자, 만약에 내가 얘네 2개한테만 어떤 다른 이펙트를 하나 줘 볼게요. 자, 이펙트 중에 뭐 간단한 거 한번 줘 보겠습니다. 블루에 뭐 패스트 박스 블루 한번 줘 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블루의 레디우스 값, 이 블루의 이 레디우스 값만 내가 좀 키를 찍고 싶다. 그럼 얘를 등록을 시킬 수가 있겠죠. Shift 누르고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렇게 2개를 선택하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키가 찍히겠죠. 그죠? 얘도 찍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은 지금 이 속성이 없죠. 이펙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만약에 이렇게 속성이 없는 레이어를 선택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구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게 해놨기 때문에 에러나 이런 거는 안 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봤듯이 요런 겁니다. 제가 요 이펙트도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다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블러라는 이펙트를 갖고 있어요. 패스트 박스 블러라는. 그래서 나는 얘네들의 이 블러 레디우스를 좀 내가 조절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이 이펙트에서 조절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그 레이어의 이펙트만 조절이 됩니다. 얘를 조절하면 얘만 조절이 되고요. 그죠? 난 만약에 얘네들을 동시에 좀 조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블러 레디우스라는 속성을 다 여셔서 여기서 걔네들을 다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얘를 이용하면 편하다는 겁니다. 자, 블러 레디우스가 지금 등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지금 닫을게요. 내가 원하는 모든 레이어 다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얘는 선택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펙트 창에 내가 원하는 어떤 거든지 이펙트를 하나 열어 두시고요. 어떤 레이어에 있는 거든지 전체 선택하시고 얘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내부적으로 다 이 패스트 박스 블러에 이 블러 레디우스가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속성이. 그러면 얘를 조절하시면 이제 동시에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블러 레디우스가 선택되어 있는지. 선택된 속성을 여는 단축키는 SS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고 얘를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속성을 일괄적으로 조절하고자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얘네들의, 난 얘의 어떤 로테이션 값을 일괄적으로 조절하고 싶다.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긴 하지만 전 지금 샘플이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 로테이션을 여기다 등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얘네들의 그죠? 어떤 로테이션이든 뭐 하나만 그냥 열어 놓으셔도 됩니다.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펙트가 아니니까 지금 이펙트 창에서 할 수는 없고,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얘를 오른쪽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다 선택이 되게 돼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얘를 돌리면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통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원하는 속성을 Shift 클릭으로 무조건 등록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레이어다 선택하시고 얘를 클릭하시면 키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속성에. 속성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등록된 속성은, 여기에 등록된 속성은 애프터 이펙트를 다시 종료하셨다 들어오셔도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사용하시는 거 한번 등록만 시켜두시면 매번 등록하는, 얘를 애프터 이펙트 실행할 때마다 매번 등록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시는 거, 매번 쓰시는 거 하나 등록해 놓으시고 사용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그때그때 새로운 속성을 Shift 등록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 자리에 있던 프로퍼티 셀렉션은 제거가 됐다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get FFX. 얘도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얘는 어떻게 수정이 됐냐면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선택한 레이어, 그러니까 선택한 레이어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FFX를 적용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레이어가 선택되지 않으면 새로운 레이어를 자기가 만들면서 저장이 됩니다. 그때 새로 만들어지는 레이어는 그 FFX가 저장될 때 그 레이어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쉐입 레이어에서 저장된 FFX라면 쉐입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텍스트 레이어에서 저장된 FFX라면 텍스트 레이어, 뭐 솔리드에서 만들어진 FFX라면 솔리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적용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쉐입 레이어에서 만들어진 FFX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내가 이런 쉐입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얘를, 자, 여기 있는 겁니다. 요게 쉐입 레이어인데 적용을 시키면 이 쉐입 레이어에 적용이 됩니다. 이 쉐입 레이어에. 자, 그런데 컨트롤 Z 할게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새로운 쉐입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FFX가 적용이 됩니다. 자,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텍스트를 썼는데 자, 제가 어떤 이런 텍스트를 썼는데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텍스트 레이어에서 저장된 애니메이션 이 FFX를 저장을 시키면 이 텍스트 레이어에 적용이 됩니다. 이 텍스트 레이어예요. 자, 컨트롤 Z. 자, 다시 뺄게요. 컨트롤 Z. 자,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이 FFX를 적용을 시키면 새로운 텍스트가 만들어지면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텍스트에는 제가 소스 텍스트까지는 이 FFX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어있는 이런 텍스트가 만들어지죠. 당연히 모든 FFX에 있던 애니메이션이나 키나 이런 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텍스트를 쓰면 당연히 FFX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야지만 그 레이어에 적용이 됐던 거를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추가하면서 적용이 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마스크 투 센터. 이게 이제 센터 이게 좀 추가가 됐습니다. 수정이 됐어요. 자, 얘는 뭐냐면 요건데요. 기존에는 텍스트 레이어 혹은 쉐입 레이어의 마스크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솔리드나 이런 어떤 뭐 동영상이나 뭐 이미지나 이런 거에 적용된 마스크는 가능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센터로 정렬을 시키고 싶다. 선택을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컴포지션 센터로 정렬이 됐는데 요게 예전에는 텍스트나 쉐입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제가 쉐입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자, 이게 쉐입 레이어입니다. 지금 필드 좀 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쉐입 레이어에다가 마스크를 그릴게요. 마스크. 네, 이런 걸로 여기 하나, 뭐 여기 마스크를 여러 개 그릴게요. 그래서 이 쉐입 레이어에 적용된 마스크에는 그 기존의 거는 수정 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이 쉐입 레이어의 마스크에도 적용되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쉐입 레이어는 그대로 있죠. 자, 당연히 텍스트도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텍스트에 제가 마스크를 좀 그려 넣을게요. 뭐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게끔 수정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 선택하시고 마스크 투 센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텍스트에 적용된 마스크에도 적용이 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레이어의 어떤 뭐 종류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니까 어떤 곳이든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dd repeater 앵커가 추가됐습니다. add repeater 앵커. 자, 요건 뭐냐 그러면 여기에 같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트 센터에 Shift 클릭을 하면은 먼저 쉐입 레이어에 리피터 이펙터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걔를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추가된 리피터에 그 앵커 포인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통솔하기 쉽게, 컨트롤하기 쉽게 이 레이어 트랜스폼의 앵커 포인트와 같게끔 그걸 사용하게끔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제 이런 트랜스폼을 이렇게 쉐입 레이어 사용할 때 제가 리피터 같은 걸 사용할 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리피터를 하나 적용을 시키면요. 자, 리피터를 적용시키면 이 트랜스폼을 제가 만약에 로테이션 같은 걸 사용한다 그러면요. 여기를 중심으로 돕니다. 그죠? 컴포지션의 센터, 지금 구조라면. 자, 그런데 난 예를 들어 여길 중심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거 맞추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쉐입 레이어 리피터의 앵커 포인트는 화면에 보이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버전이 더 올라가면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대중으로 맞춰야 돼요. 이거를 정확히 맞추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죠? 이랬을 경우에 이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앵커를 좀 내 마음대로 통솔하면서 리피터로 이렇게 좀 회전하면서 복제를 뜨고 싶다라고 했을 때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얘를 Shift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리피터가 추가가 돼요. 그런데 이 리피터는 이 레이어에 이 앵커 포인트 있죠. 화면에 잘 보이는 이 앵커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자, 트랜스폼에 예를 들어서 내가 로테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돌겠죠. 이거는 아까랑 똑같죠. 아까는 똑같은데 자, 펜 비하인드 툴 Y키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이 앵커 포인트 조절하면 요 앵커 포인트 기준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뭐 12개 정도 해볼까요? 아무래도 좀 통솔하기가 쉽겠죠. 여러분들이 화면에 앵커 포인트를 마치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앵커는 이 레이어의 트랜스폼의 앵커입니다. 레이어 트랜스폼의 앵커예요. 당연히 이 트랜스폼도 그대로 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그대로 트랜스폼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활용성이 높아져요. 작업을 해보시면. 자, 다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펜트로 여기다 그릴게요. 뭐 요렇게.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나는 얘를 여길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복제를 뜨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거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려면 요거 맞추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얘를 이용을 해서 Shift 클릭, 그러면 여기에 리피터가 추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리피터 트랜스폼의 개수 원하는 거 뭐 12개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회전은 뭐 한 30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이거를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곳이든 아예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죠. 쉽게. 훨씬 편하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이 트랜스폼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도 회전이나 뭐 이동이나 이런 걸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동시키면 당연히 앵커도 같이 이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리피터의 영향, 얘가 이동됨으로 해서 이 리피터가 어긋나거나 왜곡이 생기질 않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레이어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뭐 널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나는 이 리피터의 앵커를 이 널을 사용하고 싶다. 만약에 이 레이어의 트랜스폼과 다르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쉐입에 이 스크립트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이펙터 창에 리피터 앵커 레이어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값은 자기 자신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얘를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서 변경만 해주시면 돼요.
변경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동 툴로 얼마든지 이 레이어의 앵커의 위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얘한테 어떤 또 다른 애니메이션도 잡을 수 있고, 그죠? 얘의 부모를 만들어서 또 어떤 다른 어떤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때 이 리피터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쉐입 가지고 어떤 이렇게 좀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만들다 보시면 이 리피터의 앵커 맞추기가 아주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도 이제 사용하면서 보니까 좀 필요성이 있어서 얘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 버전에 추가를 시켜드렸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시퀀스 레이어. 자, 시퀀스 레이어는 기존에 있던 걸 조금 수정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요겁니다. 여기 시퀀스 레이어. 그래서 얘는 레프트 클릭 그냥 클릭하는 게 있고 오른쪽 버튼 클릭이 있고 그 다음에 알트 그냥 클릭이 있습니다. 알트 레프트 클릭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일단은 이 모든 시퀀스 레이어는 워크 에어리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워크 에어리어, 그러니까 요 영역을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범위로.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지금 동영상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제가 테스트로 샘플로 만들어 둔 거예요. 보시기 편하도록. 자, 1분부터 쭉 올라가서 끝에는 딱 59, 그러니까 2분 되기 전 59까지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제가 듀플리케이트로 몇 개 복사를 할게요. 한 5개 정도만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그냥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프트 클릭은 그냥 시퀀스 레이어인데 시퀀스 정렬을 시키는데 스트레치를 시킵니다. 스트레치. 그러니까 요 에어리어에 딱 맞게끔 얘네들의 스피드를 스트레치 시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맞게끔 스트레치 시켜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요 정렬되는 순서는 선택한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순서에 맞춰서 거꾸로 선택하면 이렇게 역으로 된 계단 방향이 되겠죠. 위쪽으로 계단 형성되도록. 어쨌든 선택한 순서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클릭했을 때는 시퀀스 정렬시키는데 스트레치까지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은 스트레치는 안 합니다. 스트레치, 그러니까 이 스피드 조절은 안 해요. 자, 보세요. 오른쪽 클릭. 자, 시퀀스 정렬은 시키는데 스트레치는 안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워크 에어리어를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레이어의 구간에 맞게끔 딱 영역을 나눠서 배치를 시켜줍니다. 인포인트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컨트롤 Z. 자, 만약에 이제부터 좀 조절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동영상을 좀 길게 해놨기 때문에 자, 제가 10부터 여기 자르겠습니다. 인점을 잡는 거예요. 10부터 20까지만 좀 짧게 할게요. 20까지 수치로 왔을 때 여기까지. 자, 이제 보세요. 숫자를 보면 알겠죠. 자, 만약에 얘를 자, 그냥 오른쪽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치는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죠? 얘가 훨씬 더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아마 비어있는 영역도 생길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치를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나 이 빈 공간을 채우고 싶다면 당연히 스피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할 때, 그냥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치.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치 된 거예요. 10에서 20까지. 슬로우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Alt, 레프트 클릭. 이건 뭐냐면 그냥 시퀀스 레이어. 그냥 시퀀스 레이어는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딱딱딱 붙여서. 이때는 워크 에어리어의 인점을 기준으로 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를 Alt 클릭하면 이렇게 무조건 시퀀스, 요 있는 그대로를 시퀀스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워크 에어리어 인점부터. 자, 당연히 이거 길이 달라도 다 이거 그대로 붙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얘를 선택을 하고 Alt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시퀀스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닥다닥 붙여서.
스트레치나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자,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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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다시 다 돌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세 개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리버스 된 경우에도 스트레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리버스 시킬게요. 자, 보시면 리버스 됐습니다. 자, 얘 보세요. 얘는 20에서부터 그죠?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10으로 리버스 돼 있죠. 자, 얘를 포함시켜서 그대로 그냥 클릭할게요. 스트레치 되도록 클릭. 그러면 스트레치 됐는데 스트레치가 똑같죠. 그런데 얘는 정확히 리버스 된 걸 인식하고 리버스 상태 그대로 스트레치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네. 당연히 여기에 어떤 스틸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스틸은 뭐 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스틸은 뭐 스트레치가 되나 뭐 트림이 되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스틸은 스피드 조절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트림으로 되게끔 다 그렇게 구별해서 적용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냥 클릭하면 어쨌든 스트레치까지 된다. 오른쪽 클릭하면 스트레치는 안 한다. 예, 그렇지만 길이에 따라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빈 공간이 남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길게 할게요. 얘네들을. 자, 그럼 얘네들을 오른쪽 클릭을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 그럼 어때요? 겹치는 구간도 생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길이가 얘네들이 갖고 있던 길이가 훨씬 이 워크 에어리어보다 길기 때문에 합친 길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시퀀스 레이어 이 부분이 조금 더 편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PSR 너즈라는 게 또 추가가 됐어요. PSR 너즈. 이 PSR 너즈라는 건 뭐냐면 물론 뭐 이것도 뭐 자주 쓰실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은 너즈, 그러니까 살짝 몇 픽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픽셀 수치를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어떤 값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먼저 키프레임 전체를 너즈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PSR 너즈라는 게 뜨고요. 자, 지금은 제가 키를 만들어 놨어요. 자, 포지션에 이렇게 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내가 전체를 조금 이동을 시켜야 된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클릭해서 전체 다 선택하고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미세하게 0.1 혹은 뭐 0.2 이런 단위로 이동을 시켜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거 드래그해서 이동하는 게 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쓰라는 거예요. 자, 얘를 위에 있는 거는 키프레임 전체를 너즈 시키는 거고요. 0.3을 양수로 혹은 음수로 얘는 키프레임을 추가하면서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포지션을 한번 해볼게요. 0.3만큼 양수 쪽으로 플러스 조금씩 보이십니까? 이동되는 거. 그죠? 요거는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값을 좀 지금은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자, 클릭. 확인되시죠? X축으로. 혹은 XY를 동시에 빼도 되고요. Y로만 빼도 되고요. 추가해도 되고요. 3D라면 Z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키를 너즈 시키는 거고요. 혹시라도 나는 요 부분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키를 추가하고 싶다. 전체 키 너즈가 아니고 그러면 아래쪽 걸 사용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네. X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요 부분. 그래서 이제 가끔 작업을 하다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키를 대상으로. 그랬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머지 스케일, 로테이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100, 그 다음에 90, 10씩 떨어지게 해놨어요. 80, 70 보시기 편하도록.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스케일을 전체를 너즈 시키고 싶다. 근데 그 값을 제가 10 정도만 할게요.
10 정도 스케일 x, y 다 할게요. 동시에.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플러스를 딱 시켰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10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110부터 100, 그죠? 90. 자, 떨어뜨려 볼게요. 100, 다시. 자, 80까지 떨어뜨렸어요. 뭐 80, 70, 60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자,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여기에 내가 원하는 요 값에서 10만큼을 추가하면서 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에 키가 만들어집니다. 10만큼 추가하면서. 컨트롤 Z.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로테이션. 요거는 당연히 요거 됩니다. 요거. X, Y 따로따로 해도 돼요. X만 추가할 수도 있고요. Y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마찬가지. 로테이션도 제가 좀 아시기 편하도록 0부터 이렇게 10, 20, 10씩 올라가게 해놨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로테이션에 자, X, Y 이건 3D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축이죠. 그래서 여기 해놨죠. 2D일 때는 요 Z축이 2D 로테이션 축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전체를 너즈 시키고 싶다면 플러스. 그러면 10이 전체가 다 올라간 겁니다. 그죠? 빼기 해볼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떨어뜨리면 더 떨어뜨리면. 키를 추가하고 싶으면 당연히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키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PSR 너즈라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 개 레이어에도 동시에 적용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컴프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자, 프리컴프는 어떻게 수정이 됐냐면 기존에 있던 이 프리컴프에 있던 어떤 옵션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시네마포드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리컴프 대화 상자에서 예전에 스크립트에서 적용했던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 제가 이렇게 3개만 해볼게요. 자, 얘네들을 프리컴프 시키고 싶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죠. 프리컴프.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그냥 이 프리컴프 대화 상대만 호출해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도 좀 아무래도 메뉴에서 하는 것보다는 버튼이 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여기서 원하는 어저스트 시킬 수, 이게 이제 트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기존에 있던 스크립트가 필요가 없어서 제거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이름도 바꿔서 적용할 수 있고요. 셀프 같은 경우는 프리컴프 셀프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을 하면 Leave All Attribute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얘를 여러분들 그 프리컴프 시킬 때 보면 요런 거 있죠. Leave All Attribute. 요게 그냥 클릭했을 때입니다.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Move All Attribute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왜 살려놨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레이어 3개를 각각 프리컴프 시키고 싶어요. 각각. Leave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이어 프리컴프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거 활성화 안 됩니다. Leave All Attribute가. 그래서 무조건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로 합치는 거. 불편하죠. 그래서 얘 선택하고 프리컴프, 얘 선택하고 프리컴프, 얘 선택하고 프리컴프 이렇게 시켜야 돼요. 이런 레이어가 만약에 뭐 100개라면 그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원하는 얘를 셀프 프리컴프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리브로 하고 싶으면 그냥 클릭. 그러면 이렇게 리브 올 어트리뷰트로 예, 다 프리컴프 됩니다. 만약에 쉬프트 클릭하면 무브 올 어트리뷰트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도 컴포지션 사이즈에 크게 맞게 얘도 컴포지션 사이즈, 얘도 컴포지션 사이즈. 자, 그래서 셀프만 좀 리브와 올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프리컴프는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고 그냥 다이얼로그만 호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트림을 쓸 건지 말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얘는 특별히 뭐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포지션에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스프링을 예전에 적용시키면요. 스프링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 출렁출렁 거림이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어떤 그냥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원히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시스템에 좀 부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원을 영원히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대부분이 스크림 익스프레션은 지수함수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근데 그 지수함수는 절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스템도 좀 무거워지고 하는 게 싫어서 그거를 좀 수정을 해서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스프링을 적용을 시켜 볼게요. 스프링 그냥 기본값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렁거리는데 보시면, 자, 한 요쯤 되면 멈춘다. 예전 버전에서는 요런 미세한 움직임이 계속 됐어요, 뒤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이 스프링, 이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신 분들도 보시면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익스프레션을 좀 수정을 해서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당한 아주 미세한 시간이 지나면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써놨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스템 자원을 덜 사용하고요. 렌더링 속도에도 조금 득이 됩니다.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익스프레션을 베이크해서 렌더링 하는 게 가장 속도는 빠르겠죠. 그렇지만 익스프레션을 사용한다면 어쨌든 멈추는 게 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수정을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요청이 있어서 만든 건데요. 스케일 업 다운. 자, 스케일 업 다운은 기존에 이제 페이드 인아웃을 넣어달라 그래서 넣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스케일도 업 다운이 예전에 있던 건데 제가 뺐다가 지금 요청이 있어서 다시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두 개를 병합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냥 클릭하면 왼쪽 버튼 클릭은 페이드 인아웃이고요. 오른쪽은 스케일 업 다운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페이드 인점부터 자 6키 눌러서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얘 클릭하면 아웃, 페이드 아웃 그냥 클릭한 겁니다. 지금. 자, 컨트롤 Z, 컷 Z. 자, 이제는 얘의 오른쪽 클릭을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 그러면 스케일 업. 확인해 볼게요. 스케일이죠. 스케일 업. 그 다음에 당연히 오른쪽 클릭하면 스케일 다운. 그래서 레프트 클릭, 페이드를 쓸 건지 오른쪽 클릭, 스케일을 쓸 건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뭐 기존 거랑 동일합니다. 페이드 인도 마찬가지고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자, 만약에 이런 초기 값들이 다 다르게 돼 있다면 제가 해볼게요. 오페서티가 다 다르다라면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 당연히 0부터 페이드 인 하면 0부터 요 자기 값, 초기 값까지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냥 클릭. 그러면 0부터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던 값. 당연히 페이드 아웃을 시켜도 자기가 갖고 있던 값부터 페이드 아웃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스케일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컨트롤 Z 할게요. 다 돌려놓을게요. 다시.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아, 그리고 스케일은 뭐 이거 비대칭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스케일 오른쪽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 업. 당연히 0부터 스케일 0부터 갖고 있던 초기 값까지. 당연히 오른쪽 클릭하면 스케일 다운. 자기가 갖고 있던 값부터 0으로. 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당연히 요 프레임 수는 아시죠? 쉬프트 클릭해서 이렇게 커스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7프레임 정도로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이제 7프레임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클릭하면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7프레임에 거쳐서 스케일 업. 당연히 15프레임에 스케일 아웃, 페이드 아웃 뭐 이런 거 커스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 타겟, 트림 투 타겟 얘도 이제 요청이 있어서 다시 추가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레이어의 듀레이션에 맞춰서 다른 레이어들을 다 트림 시켜주는 거죠. 잘라주는 거죠. 그런데
자, 얘도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한 20 정도? 예, 얘를 이렇게 좀 스플릿 시킬게요. 지금은 두 개로. 왜냐하면 요 수치를 좀 보면서 트림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시라고요. 자, 제가 뭐 솔리드를 하나 만들까요? 네. 솔리드. 자, 얘도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전에 트림을 할 때는 저는 처음에 선택한 게 기준이 됐어요. 처음에 선택한 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 레이어 선택하는 게.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중간에 이렇게 있다면 처음에 선택한 놈이 만약에 기준이 되면 처음에 얘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그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걸로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얘가 기준이 될 건데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전체 선택하시고요. 얘만 한번 풀었다가 다시 선택해주면 훨씬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한 거예요. 자, 전체 선택하시고 얘가 타겟이라면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다시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트림 투 타겟 하면 이런 식으로 다 트림이 됩니다. 컨트롤 Z.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보세요. 만약에 트림이 여기까지다. 타겟 기준이. 그러면 얘네들은 짧죠. 그죠? 얘네들은 여기까지 늘릴 수가 없죠. 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트림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것만 트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만 선택 풀었다 다시 선택해 줄게요. 트림. 자, 뭐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얘네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얘가 이건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요게 조금 버그가 있네요. 얘는 원래 여기까지 트림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은 조금 더 버그가 있네요. 요건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다음 버전 때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렇게 여기까지는 트림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청이 있어서 추가를 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요건 제가 빠른 시간에 진짜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리앵커. 자, 요겁니다. 리앵커.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레이어밖에 안 됐어요. 레이어의 트랜스폼의 앵커밖에 조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쉐입에 있는 그룹의 트랜스폼에 있는 그 앵커도 조절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걸 구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자, 제가 쉐입 레이어 사용할 때, 자, 이렇게 그리면 이곳에는 앵커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 레이어의 앵커고요. 이 레이어 선택했을 때 나오는 앵커고요. 그 다음에 이 쉐입 그룹의 트랜스폼의 앵커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그룹을 선택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죠. 요걸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해서.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 선택을 하고 얘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요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레이어의 트랜스폼이 이동이 되고요. 됐죠? 자, 그럼 얘를 선택을 하면 요 그룹입니다. 그룹의 트랜스폼도 내 마음대로 요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쪽으로 옮겨졌죠? 옮겨진 겁니다.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요건 나중에 트랜스폼 요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로테이션 돌려 보시면.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주로 사용을 하느냐, 이럴 경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제가 텍스트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텍스트를 하나 썼고요. 이 텍스트를 쉐입 레이어로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쉐입 레이어로. 자, 그럼 이 쉐입 레이어에는 이렇게 그룹이 3개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얘네들의 내가 스케일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세요. 이 그룹, 요 A라는 글자의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조절하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요쪽이 앵커예요. 그룹에.
자, 컨트롤 Z. 그럼 B도 한번 해볼게요. B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트랜스폼에 자, 스케일 조절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있습니다. B도. 스케일 한번 조절해 볼게요. 그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그룹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나는 뭐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들의 하단으로 스케일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단으로 다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스케일 조절하고 싶다면 이제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죠. 스케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트랜스폼의 스케일 그룹에 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난 요거 세 개를 동시에 조절해 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아주 쉽게 하단을 기준으로 조절할 수 있죠. 얘를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우측으로. 자, 그럼 우측으로 옮겨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그죠? 우측으로 이동이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요즘 이제 쉐입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그 쉐입 레이어의 그룹 트랜스폼에 있는 그 앵커 포인트까지도 내가 조절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도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핏박스 2.9에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저도 뭐 강의를 만드는 이 시점에도 약간의 버그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빠른 시간에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된 핏박스 2.9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